네, 초겨울 날씨답지 않게 따뜻한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끝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2 연구실 안전주간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이 개회식을 시작으로 한 주 동안 진행되는 연구실 안전주간의 의미를 담은 오프닝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삶의 새로운 변화 속에서도 절대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고 그 어떤 일보다 우선이 되어야 하는 소중한 가치. 우리는 오늘도 안전을 약속합니다.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연구실 사고. 예측은 어렵지만 대비하고 예방할 수는 있습니다. 연구실 안전관리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실 사고 예방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연구자들의 뜨거운 열정이 과학기술의 찬란한 내일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의 주역인 연구자들이 꿈을 펼치고 행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 연구실 안전을 약속합니다. 안전을 생각하는 오늘이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연구자 모두가 함께하는 더 안전한 연구를,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드는 더 가치 있는 결과를 내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구실 안전주간 개회식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가 주관하는 연구실 안전주간은 연구 책임자 및 관리자,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활동 종사자, 또 연구실 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행사로 오늘 개회식을 시작으로 4대 권역별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특별히 오늘 개회식은 이곳 한국과학기술원 퓨전홀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실 안전주간을 통해서 약 4천여 개의 법 대상기관, 그리고 8만여 개의 연구실, 132만여 명의 연구활동 종사자와 일반 국민들이 연구실 안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연구실 안전의 실천 의지를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왼편에 위치한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예를 표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오늘 연구실 안전주간 행사 개막식을 축하하고 또 기념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을 환영하는 의미로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실장님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입니다. 이창윤입니다. 일단 오늘 2022년도 연구실 안전주간 일주일 동안 아마 개회가 되는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개회식 후반부에 아마 시상하시는 분들에 대한 시상이 있을 것 같은데 미리 축하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연구실 안전 좀 전에 그 안내 동영상에서도 사실은 이제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있었고요. 중요한 가치고 저희들이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오늘 약속을 하는 자리인데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저희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연구실에 대한 안전을 저희들이 보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아마 2005년도에 입법이 돼서 2006년도부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면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법이 만들어진 지 2년 만에 2008년도에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연구실 안전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생겼습니다. 연구실 안전환경팀이고요. 사실 제가 그 초대 팀장을 했어요. 그래서 참 저 개인적으로도 연구실 안전에 관한 일이 얼마만큼이나 중요하고 우리가 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그 안전팀장을 맡을 때 참 이게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참 우스운 일들도 참 많았어요. 지금 아마 법에도 보면 현장에서 연구실 안전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저희 그거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아마 보고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이야 이제 보고 체계가 이제 잘 정비가 되어 있지만 제가 맨 처음에 그 일을 시작할 때에는 연구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알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소방청으로 이제 안전사고 신고가 되는 것들을 저희들이 거꾸로 저희들이 이제 소방청에 이제 협조를 구해서 그거를 저희들이 팩스로 받았어요. 119에 신고가 되는 안전사고 뭐 화재도 있고 뭐 화학물질 누출 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가 있을 텐데 그거를 119가 가장 먼저 사실은 인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사실들을 저희가 후속적으로 팩스로 받아서 연구실 안전사고가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정도였으니까 지금의 대응 체계와 비교해서는 참 그때 너무 많이 허술했었죠. 그래서 참 15년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많은 부분들이 많이 달라졌고 저는 가장 많이 달라지고 가장 중요하게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저희의 인식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연구실 안전이 중요하다라고 연구자들께 말씀을 드려도 그런 부분들이 잘 먹히지를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 계신 원장님, 부총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현장에서 연구를 하시는 연구자들이 안전은 내가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그 누구도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사실, 가장 쉬우면서도 단편적인 그런 사실을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그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 연구실이 전국에 한 8만여 개가 있다라고 통계가 잡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연구실 사고 통계를 보면 한 200건 조금 넘는데 이게 연차별로 조금씩 아직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안전점검도 해야 되고요, 정밀안전 진단도 해야 되고요, 또 그리고 사전 위험 관리 인자도 저희들이 빼야 되고요, 그리고 또 잘 관리하는 데는 연구실 그러니까 인증제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저기 연구실 안전관리사라는 국가 전문 자격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관리 인력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고에 대한 보고 체계도 훨씬 더 첨단화됐는데, 그럼 왜 연구실 안전사고는 줄지 않고 계속 늘어야 되나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그게 오늘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연구실 안전주간이라는 이 문화 확산이라는 부분이 저희들이 아마 그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그게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안전에 대한 예방 관리, 이거는 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제 안전 관리에 대한 업무들을 저희들이 많이 강화를 했지만, 또 사전 예방이 중요하지만 또 사후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한 사후 보상 체계도 저희들이 강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왜냐하면 사실은 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하시는 우리 과학자분들은 사실 국가가 보호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사후 대응 체계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기정통부에서 국가가 수립, 시행해야 될 여러 가지 안전 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열심히 강구를 하고, 그러니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우리의 인식이나 실천이 담보되지 않는 안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오늘 안전중간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시간으로 오늘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현장에서 많은 고생을 해주셔서 연구실 안전 관리에 관한 부분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연구실 안전사고 제로를 위해서 저희들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그 노력들이 저희들이 잘 수행이 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어떤 지원 체계를 강구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실장님 환영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안전과 관련된 법이 법제화된 지 말씀하신 대로 15년에서 6년이 지났는데요. 이제는 오늘 같은 자리를 통해서 법이 없더라도 이 안전 문화가 잘 지켜지는 우리 시민의식이 한층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오늘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축사 말씀을 좀 청해 듣겠는데요. 먼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장성 원장님께서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 김장성입니다. 어젯밤에 이제 카타르 월드컵을 보면서 내일 안전주간 행사도 좀 이렇게 기대와 흥분이 되는 그런 딱딱하고 재미없는 행사가 아니라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2022년도 연구실 안전주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매우 의미 있는 행사를 주최해 주신 우리 이창규 실장님을 비롯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안전한 연구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에서 수고하고 있는 연구자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개최되었던 행사에서 연구실 안전 관계자 여러분들을 직접 대면하고 연구실 안전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 매우 뜻깊은 연구실 안전주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안전한 연구, 더 가치 있는 결과라는 올해 안전주간 캐치프레이즈는 최근 R&D 투자 100조 원 시대와 이공계열 연구활동 종사자 130만 명을 넘어선 우리나라 연구 환경에 아주 의미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연구 성과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안전을 경시하는 문화 속에서는 의미 있는 연구 성과가 창출되기 어렵고, 안전한 연구 환경에서 연구에 매진할 수 있을 때 그 연구 결과가 더욱 의미 있는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개회식을 시작으로 해서 한 주 동안 진행되는 연구실 안전주간은
연구실 안전의 가치에 대해 현장과 소통하고 중요성을 알리는 연구안전 관계자 여러분께서 주인이 되는 안전문화 행사입니다. 이번 안전주간 동안 연구실에서는 실천하는 안전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기둥과 같은 연구자 여러분들을 보호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연구실 안전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도 한층 깊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연구실 안전주간을 통해서 연구실 안전 실천이 정착되고 모두가 앞서서 참여하는 중요한 안전문화 행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사업의 수행 주관 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소중한 연구 인력과 연구 자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여러분과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16강을 넘어서 4강에 진출하는 게 우리 국민 모두의 염원이듯이 또 이 안전, 연구실 안전이 지켜지는 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염원일 겁니다. 그 염원이 지켜지는 그 첫 발걸음, 이번 행사가 되길 기대하면서 또 한 분의 축하 말씀을 더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과학기술원 이승섭 부총장님께서 축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2022년도 연구실 안전주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연구실 안전에 대한 매우 뜻깊은 행사를 이곳 저희 카이스트에서 개최하게 됨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안전하고 쾌적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과학기술정통부 국가안전관리본부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사고 없는 안전한 연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2022년 연구실 안전주간 개회식에 여기에 모였습니다. 과거에 연구실 사고의 아픈 기억들을 잊지 말고 다시는 그러한 슬픈 안타까운 역사가 되풀이지지 않도록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새기는 날입니다. 연구실 안전은 연구자들만의 과제가 아니라 기관의 연구 주체의 장 및 경영자를 비롯한 연구실 책임자가 연구실 현장에 참여하여 구성원 모두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돼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안전을 소홀히 대하지 않도록 항상 안전에 대한 의식이 머릿속 깊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고요. 제가 박사과정 때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박사과정 때 여러 가지 화학약품을 썼는데 그 중에 한 약품 중에 하나가 HF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겉으로 보면 물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만지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가 6시간서부터 통증이 오기 시작한대요. 왜냐하면 HF가 살 속으로 파고들어서 뼈를 만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반응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처음 듣고 이제 실험을 하면 실험이 끝나고 집에 가면 잠이 안 와요. 6시간 동안 못 자요. 언제쯤 고통이 오나. 그래서 6시간 지나면 그때 이제 안심하고 자는 거예요. 얼마 정도 이제 있다가 보는데 이제 조금 지나니까 아무 일 없죠. 아무 일 없으니까 점점 저도 이제 느슨해지죠. 느슨해지는 어느 날 아침에 학교에 딱 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전날 제 친구가 새벽 2시까지 실험을 하다가 HF를 만진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때 자기가 만진 게 물인지 HF인지 잘 몰랐대요. 새벽 2시쯤 되니까 뭐 실험할 때도 지쳤고 집에도 가고 싶고. 근데 마침 그 옆에 포닥이 있었어요. 포닥이 딱 보더니 네가 만진 게 HF 같다. 빨리 병원에 가봐라. 그래서 이 친구는 급히 대학병원을 밤에 갔는데 아무도 없죠. 다행히 이제 문은 열려 있어서 급하게 의사가 왔대요. 새벽 뭐에. 근데 의사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얘는 아직 통증은 안 느끼고. 그런데 그때 그런 와중에 거기에 이제 아마 좀 나이 먹은 간호원이 있었나 봐요. 간호원이 급히 국가에서 운영하는 아마 이멀전시 콜이 있었나 봐요. 거기다 전화를 거니까 거기서 담당자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실험실에 어떤 약품이 있다. 그걸 이렇게 섞어서 약을 만들어라. 만들고 이 학생은 거기에다가 자기 손가락을 집어넣고 있어라. 네.
그리고 나서는 새벽까지 집어넣고 있고, 그거는 이제 학교 내에 모든 사람들한테 이메일로 다 전달되고, 얘는 아침에 약간 부시시한 모습으로 멀쩡한 손가락을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영웅이죠. 예, 아무도 HF를 막 이렇게 만져본 학생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오늘 이 축사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그 학생은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다행히 그 옆에 포닥이 있었고, 또 병원에는 하필이면은 학교 안에 그런 병원 시설이 있었고, 수가원이 있었고, 수가원이 전화 걸 수 있는 어떤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멀전시 콜이 있었고, 이멀전시에서 제시해 주는 어떤 약품이 그 실험실에 있었던 거예요. 현재 그 친구는 지금도 그 외국에서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운들이 겹쳐서 이 친구는 안전한 거고요. 제가 이제 교학부총장으로서 우리 카이스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를 보면은 그렇게 운 좋은 경우는 거의 다 없더라고요. 사소하게 뜨거운 거 만졌는데 그날따라 하필이면 장갑을 안 꼈다든가, 장갑을 끼고 뭘 만졌는데 장갑에 구멍이 났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보고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모두가 정말 안전사고는 아무 때나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요. 어저께랑 똑같이 했던 실험에서 오늘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우리 연구자 모두가, 연구 결과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논문 마감 날짜랑 프로젝트 마감 날짜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내 몸이 최고지.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상황에서 좋은 연구 결과를 나올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총장님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부총장님의 이 학우분께서는 운으로 무사했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는 법과 규칙 그리고 마음가짐으로 무사할 수 있기를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자리 축하해 주시기 위해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모든 분들의 축사를 좀 청해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일일이 청해 듣지 못하는 점 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하셨지만 영상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계신데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지자 이곳 대전 유성구 국회의원이신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님께서 오늘 일정상 참여는 못하셨지만 영상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영상을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대전 유성구가 국회의원 조승래입니다. 2022년 연구실 안전주간 행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행사를 주최해 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님과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노형희 본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행사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각종 연구기관에서 다양한 실험들이 전개되고 이로 인한 고위험 연구실 비율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 양상은 더욱 고도화, 복잡화될 것인 만큼 안전사고 위험은 계속해서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 많은 연구자들 중에서도 일선에서 각종 실험을 전개하는 학생 연구자 등 청년층이 안전사고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에 취약한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구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번 행사가 더욱 뜻깊게 느껴집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행사와 더불어 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과 예방교육 등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법 제도적 지원 및 재정적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9월 연구실 사고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고 보고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피해 보험금 압류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연구실 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사가 연구 현장의 사고 예방 활동을 촉진하고 연구 안전 실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행사 준비를 위해 써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네, 바쁜 국회 일정에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축하의 말씀 전해주신 이 조승래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또 오늘 연구실 안전주간 이 개회식을 맞아서 환영사도 축사를 해주신 모든 내빈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연구실 안전에 대한 대국민적 관심과 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서 매년 연구실 안전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2022년 대국민 공모전의 영상 부분 대상 수상작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흥미로움과 놀라움으로 가득한 연구실입니다. 하지만 안전수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으면 다치거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안전수칙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연구실에서 실험을 할 때에는 실험복과 고글, 그리고 장갑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다른 안전수칙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곳은 바오밥나무 숲 연구실이에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소화기구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여 눈에 띄는 곳에 배치하는 거 잊지 마세요. 시약을 실험하는 중입니다. 취급법과 위험성을 숙지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젖은 손으로는 절대 전자기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실을 사용할 때마다 안전일지를 기록하여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주세요. 안전하게 연구실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은 우리 모두의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빠. 오빠 왜 항상 이런 식이야?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지난주부터 보고 싶다고 했잖아? 근데 보안경에 마스크까지 얼굴도 안 보여주네? 이렇게 오빠 손도 잡고 싶은데 장갑까지 껴서 내가 오빠 손을 잡고 있는 건지 치과의사 선생님 손을 잡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그랬구나. 내가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어? 오빠 항상 이래. 오빤 나보다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연구실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 우리 모두 함께 지켜나가야겠죠? 안전한 연구, 행복한 우리. 연구실 안전,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공모전 영상 대상 부문 수상작을 함께 시청하셨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이 연구실 안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그리고 관심과 또 이해도가 좀 정말 높은 편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앞으로도 연구실 안전에 대한 의식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안전의식이 함께 높아지는 의미 있는 공모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개회식은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약 500명의 분들이 함께 시청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또 많은 분께 축하를 드릴 시간이 이어지니까요.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축하의 마음을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신 분들과 또 기관에 대한 연구실 안전주간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실 안전 유공자와 기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수상이 있겠습니다. 호명되신 분들과 또 기관의 관계자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택관님, 한국재료연구원 권기웅님, 삼성 웰스토리 식품연구소 권순재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남두경님, 경상국립대학교 문지훈님, 인천대학교 이민철님,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창래님, 영남대학교 정진영님, 그리고 LG이노텍 모터연구소, 경북대학교 롯데케미칼연구소입니다. 네, 이번 시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실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시상하겠습니다. 먼저 강택관님입니다. 표창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택관. 귀하는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과 연구실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대독 축하드립니다. 네, 부상으로 트로피와 상금 200만 원이 수여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권기웅님입니다. 표창장 한국재료연구원 권기웅.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역시 트로피와 상금 200만 원 그리고 꽃다발이 부상으로 수여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권순재님입니다. 표창장 삼성 웰스토리 식품연구소 권순재.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트로피와 상금 200만 원 그리고 꽃다발을 전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남두경님입니다. 표창장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남두경.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상금 200만 원과 트로피 그리고 꽃다발이 수여됩니다. 네, 이어서 문지훈님입니다. 표창장 경상국립대학교 문지훈.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트로피와 상금 200만 원 그리고 꽃다발을 전달해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이민철님입니다. 표창장 인천대학교 이민철.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역시 트로피와 상금 200만 원을 먼저 전달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다음 이창래님입니다. 표창장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창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트로피와 상금 200만 원 부상으로 수여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정진영님입니다. 표창장 영남대학교 정진영.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트로피와 상금 200만 원 그리고 꽃다발을 부상으로 전달해 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다음은 LG 이노텍 모터 연구소입니다. 표창장 LG 이노텍 모터 연구소. 위 기관은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과 연구실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대독 축하드립니다. 네, 부상으로 트로피와 상금 200만 원 그리고 꽃다발을 수여합니다. 네, 다음은 경북대학교입니다. 표창장 경북대학교.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트로피와 또 상금 200만 원이 부상으로 수여됩니다. 네, 또 축하의 꽃다발도 실장님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 롯데케미칼 연구소입니다. 표창장 롯데케미칼 연구소.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상금 200만 원과 트로피 그리고 축하의 꽃다발을 전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자 전원이 함께하는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실장님을 가운데 모시고 네, 가운데 끝에 네, 저희가 맞춰놓은 연습이 있어서 네, 가운데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동료분들께서 축하의 꽃다발을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자분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다음 시상도 좀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은 최우수 인증 연구실에 대한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호명된 기관의 연구실 대표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국대학교 크로마토그래피실, 부산대학교 하이브리드 소재 신뢰성 연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 생산기술연구소 미생물연구실, 삼성전자 주식회사 메모리연구소 컨트롤개발랩, 충남대학교 안전환경선도모델 학생실습실, 포항공과대학교 생체광음향연구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토양기기분석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물세포배양실입니다. 네, 먼저 건국대학교입니다. 표창장 건국대학교 크로마토그래피실 위 연구실은 2022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심사 결과 최우수 인증 연구실로 선정되었으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대독 축하드립니다. 네, 부상으로 상금 200만 원이 수여됩니다. 네, 축하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부산대학교입니다. 표창장 부산대학교 하이브리드 소재 신뢰성 연구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역시 부상으로 상금 200만 원이 수여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입니다. 표창장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 생산기술연구소 미생물연구실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상금 200만 원과 또 축하의 꽃다발을 실장님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삼성전자 주식회사입니다. 표창장 삼성전자 주식회사 메모리연구소 컨트롤개발랩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 200만 원의 상금과 축하의 꽃다발이 전달됩니다. 다음은 충남대학교입니다. 표창장 충남대학교 안전환경선도모델 학생실습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200만 원의 상금이 부상으로 수여됩니다. 네, 이어서 포항공과대학교 시상하겠습니다. 표창장 포항공과대학교 생체광음향연구실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상금 200만 원과 또 축하의 꽃다발을 전해드립니다. 다음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입니다. 표창장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토양기기분석실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200만 원의 상금과 축하의 꽃다발을 부상으로 전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입니다. 표창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물세포배양실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200만 원의 상금과 역시 축하의 꽃다발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자와 함께하는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장님을 가운데 모시고 앞쪽으로 도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마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자분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실장님께는 다시 한번 또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2022년 사전 유해인자 위험 분석 보고서 경진대회 그리고 연구실 안전 콘텐츠 공모전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유해인자 보고서 경진대회 대상 이민국, 박보현, 정유리님, 포스터 부문 대상 권예지, 김성철님, 카드뉴스 웹툰 부문 대상 김동화, 이동수님, 영상 부문 대상 김현섭, 송승준, 이동호, 양은빈님,
시나리오 대상 정다민님이십니다. 포스터 부문 대상 수상자 두 분은 개인 사정으로 대리 수상하시겠습니다. 시상은 계속해서 실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먼저 사전 유해인자 보고서 경진대회 이민국님이십니다. 상장, 대상,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이민국, 박보현, 정유리, 대표 이민국. 귀하는 2022 사전 유해인자 위험 분석 보고서 경진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대독 축하드립니다. 부상으로 상금 200만 원과 꽃다발이 함께 수여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다음은 포스터 부문 권예지님입니다. 상장, 대상 권예지. 귀하는 2022 연구실 안전 콘텐츠 공모전 포스터 부문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대독 축하드립니다. 네, 역시 200만 원의 상금과 축하의 꽃다발이 부상으로 수여됩니다. 네, 이어서 포스터 부문 김성철님입니다. 상장, 대상 김성철.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200만 원의 상금과 또 꽃다발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카드뉴스 웹툰 부문 김동화님입니다. 상장, 대상 김동화. 기한은 2022 연구실 안전 콘텐츠 공모전 카드뉴스 웹툰 부문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대독 축하드립니다. 네, 부상으로 상금 200만 원 그리고 꽃다발이 함께 수여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카드뉴스 웹툰 부문 대상 이동수님입니다. 상장, 대상 이동수.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200만 원의 상금과 꽃다발을 부상으로 전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다음은 영상 부문 김현섭님이십니다. 상장, 대상 김현섭. 귀하는 2022 연구실 안전 콘텐츠 공모전 영상 부문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대독 축하드립니다. 부상으로는 25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영상 부문 송승준님입니다. 상장, 대상 송승준, 이동호, 양은빈, 대표 송승준.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역시 250만 원의 상금이 부상으로 수여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다음은 시나리오 부문 정다민님입니다. 상장, 대상 정다미. 귀하는 2022 연구실 안전 콘텐츠 공모전 시나리오 부문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대독 축하드립니다. 네, 부상으로 2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자분들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도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상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상에 수고해주신 실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영예 수상자가 되셨습니다. 이곳 현장에서도 또 동료분들에게 축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꽃다발을 전달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온라인 유튜브로도 축하의 마음 전달해 주고 계실 텐데요. 축하의 의미와 또 앞으로도 이 연구실 안전, 의식 발전과 또 사고 없는 연구실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의미로 여러분 수상자분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시상식까지 마치면서 개회식 행사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연구실 사고를 근절하고 그리고 연구실 안전 실천을 다짐하는 안전 다짐 선서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식에서는 정부와 연구 주체의 장, 연구실 책임자,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연구활동 종사자 대표분들께서 직접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선서식에 참여하시는 실장님과 대표분들께서는 호명되시는 대로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부 대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실장님, 연구 주최의장 대표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장성 원장님, 연구실 책임자 대표로 인천대학교 이민철 교수님,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대표로 한국재료연구원 권기웅 관리자님, 연구활동 종사자 대표로 고려대학교 이민국 연구자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연구실 안전다짐 대국민 선서. 선서. 우리는 연구실 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하나,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연구실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연구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나, 나 연구주최회장은 과학기술 모두가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하나, 나 연구실 책임자는 연구실 안전교육을 통해 연구활동 종사자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하나, 나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주최장을 적극 보좌하여 연구활동 종사자 보호와 연구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나 연구활동 종사자는 연구활동의 주체로서 스스로 안전기준과 규범 등을 준수하여 나와 동료를 지키고 연구실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우리는 연구실 사고 예방과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위의 내용대로 성실히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이창윤, 연구주최회장 대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장성, 연구실 책임자 대표 인천대학교 이민철,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대표 한국재료연구원 권기웅, 연구활동 종사자 대표 고려대학교 이민국. 네, 함께해 주신 실장님 그리고 대표분들 감사드립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해 주신 실장님과 각 대표분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정부부터 연구자까지 각자 자리에서 연구실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함께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내용에 공감하시고 또 안전한 연구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년여 만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된 2022년 연구실 안전주간 개회식이 일부 순서가 마무리됐습니다. 잠시 후에는 바로 사업 설명회가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가지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로비로 나가시면 오늘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상하신 많은 분들 포토존에서 기념사진 촬영도 많이 하시고 또 오늘을 추억으로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 후에 3시 정도에 2부 행사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2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부는 말씀드린 대로 연구실 안전 사업에 관한 설명회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최근 연구실 안전 환경 구축 사업의 방향과 또 현안 사항 등을 여러분께 알게 쉽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설명해 주실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노영희 본부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부입니다. 2부 발표를 맡은 국가연구안전관리본 노영희 본부장입니다. 우선 먼저 저희 식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에 참석했다가 또 남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연구실 안전주간 개막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항상 연구실 안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시고 또 이런 행사 또 여러 정책에 같이 저희들하고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교육이나 또는 그 설명회,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워크숍 뭐 이런 거 인사말이 아니고 이렇게 주제를 갖고서 발표를 하는 거는 꽤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발표 내용이 안전환경 구축 사업 현황과 추진 전략 이렇게 소제목이 붙었는데 다소 일반적이죠, 그죠? 다소 일반적인데 좀 스페시픽한 부분으로 발표도 생각을 했었는데, 원래 저희들이 사전에 이 참여도 조사를 해봤더니 잘 아시는 바가 종전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사고가 많고 또 종사자가 많은 대학을 이제 저희들이 대상으로 사업을 많이 펼쳐왔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책임자나 또는 종사자 그리고 기업체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상대적 그분들이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좀 많이 부족해서 다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참에 한번 이쪽 사업을 전반적으로 짚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신청을 하시고 많이들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해도가 높은 것 같아서 그건 빨리빨리 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단 개요, 소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책적인 부분을 갖고 왔는데 준비된 자료 슬라이드는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최소화해서 마지막 오히려 거꾸로 인전, 처음에는 개요나 사업 소개에 초점이 맞춰졌었는데 그게 아닌 이 정책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춰서 가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연구실 안전과 관련돼서 그 매크로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 22년도 국정감사 때 많은 질문이 나온 것입니다. 역시 이제 안전 사업이다 보니까 기관별 피해자별 사고 보상 이런 질의가 많았고, 그다음에 사고 발생에 따른 대응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미 있었던 것은 연구실 책임자에 관련된 질의 사항이 대두가 됐다는 거고, 이것은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항상 책임자의 역할과 그죠? 참여를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국회 차원에서도 또 제3자의 눈에서도 이런 부분이 제의가 됐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정부는 3차 기본계획에 많은 시간과 그 다음에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올해가 3차 기본계획 마무리가 되고 내년부터 4차 5개년 계획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현재 전문가 의견수랑 공청회 개최 등의 절차를 받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는 어떤 고민이 있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중처법이라든지 또 공공기관은 등급제 관련돼서 고민사항이 많이 있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여전히 안전문화 정착이 미흡하고 또 연구실에 걸맞는 신기술, 신유해인자 등등과 관련된 기술이나 기준이 부족하다는 그런 건의사항이 많고, 법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 부담, 이것도 현장에서 제기되는 이슈입니다. 개요는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의미 있는 거는 사업 목적에 보시면은 안전관리를 통해서 연구자를 보호하고 연구활동 활성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초기에는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기에는 이게 규제법이고 이런 규제를 통해서 어떻게 연구활동 활성화 가능하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제법 있었습니다. 논란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연구활동 활성화, 아까 이제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생산성 향상, 뭐 직접적이고 우선 안전을 담보하지 않으면 전제하지 않으면 이런 생산성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돼버렸죠. 그다음에 그 LMO나 연구 쪽에 대상 기관이나 대상 실을 보면은 굉장히 많다는 거고, 기관도 많을 뿐더러 안에 그 구성원들도 여러 형태로 복잡하죠. 이거 생략을 하고, 외부 현황입니다. 그 보시면은 이제 과제 늘고 있고 실험실 늘고 있고, 늘어도 그냥 느는 게 아니고 고위험 연구실 확연하게 늘고 있다는 거 보시면 아시겠죠. R&D 투자에 뭐 정부 R&D가 30조 내외고 국가 전체는 100조가 넘죠. 그다음에 GDP 대비해서는 세계 1, 2로 왔다 갔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의미 있는 거는 융복합 연구, 신규 유해 인재, 낯선 연구 환경, 이런 것이 연구실을 대표하는 그 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도 증가, 이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스러운 것이, 그러면 이게 누가 이걸 해야 되느냐? 관리자 일이냐? 그죠? 책임자 일이냐? 종사자 일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사항에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관련된 그 사고가 늘어나고, 특히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연구 활성화와 더불어서 사고가 1년에 저희한테 보고되는 게 3건, 4건 뭐 이 정도 계속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고민스러운 부분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BT, NT, BT, ET, BT, IT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따도 언급하겠지만 사전 매뉴얼, 사전 안전 기준, 이걸 가져갈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고, 법 개정이 14차 이렇게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15차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시겠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이 굉장히 중요한 법이죠. 근데 19년도에 30년 만에 전부 개정이 있었고 20년도에 이제 시행이 됐죠. 그죠? 요거는 15년 만에 전부 개정이 있었는데, 이 배경이 뭐냐 이거죠. 결국은 관심이죠. 관심인데 왜 관심이냐?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작은 사고든 큰 사고든. 그래서 연구실 안전을 바라보는 시각, 인식, 이런 것을 알 수 있을 거고요. 요거는 이제 기관별로 기관 수나 종사자들을 정리한 건데, 물론 이제 기관별로 차이는 있는데 실제 중요한 거는 기관 내 기관별로 안전 수준, 안전 역량, 안전 인식, 또 관리자의 그 액티비티, 이런 것이 그야말로 양극화입니다.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정책이 어떤 특정한 정책을 가져가기가 녹록지 않다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아실 수 있고요. 특히 이런 부분입니다. 종전에 화학, 화공, 전기, 기계, 여기서 의학, 생물 쪽이 확연하게 실험실에 늘고 있고, 이건 밑에 정리된 바와 같이 다양한 연구 활동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럼 신규 유해 인재, 낯선 연구 환경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고, 사고 계속 나죠. 사고 계속 나고, 없던 중대 사고 나고, 그다음에 이건 우리 얘기뿐만이 아니고 건설, 뭐 작업장, 시설 다 이런 추세죠.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따로 기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은.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전통적인 그 학문 분야 외에 생물 보건, 그죠? 의학 이쪽에 확연하게 이제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인적 요인, 부주의가 뭐 원인이라고 하는데, 실제 이런 불안전한 행동이나 태도, 이것보다는 그 위험 요소 자체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기회가 되면 한번 분석된 자료로 설명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고 쭉 보시는 바와 같이 전형적인 연구실 사고를 설명할 수 있는 사고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입니다. 사업은 잘 아시는 거죠. 어쨌든 안전기관에서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A부터 Z까지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교육하고 컨텐츠 만들고 문화활동하고 기준 만들고, 또 궁극적으로 정보 시스템 구축하고 이런 것들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도 매년 그죠? 새롭게 무엇을 해야 될지는 법에도 정리가 되어 있고, 안전의 사업이라는 건 사실은 70~80%가 정해져 있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개선을 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져가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고민을 하고, 여기 체크되어 있는 거는 저희들이 작년 올해 새롭게 조금 변형돼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이런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기본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4차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인데 요거는 간단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하는 거 잘 아시죠, 그죠? 근데 이제 그래도 전체 수요의 12% 내로 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기관 선정인데 이것도 고민을 합니다, 매년. 그래서 고위험, 신규 기관,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데 뭐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 표본연구실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 검사 시스템이 19년도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 전부터 온라인 검사 시스템은 저희들이 쭉 진행을 했죠. 그러다가 코로나 때 이제 제대로 된 시스템을 도입한 건데, 사전에 뭐 이것저것 서류로 된 것을 살펴보고 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그 검사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공공기관 안전등급제는 이거는 여기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공공기관 안전등급 평가 결과 공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기관 경영평가의 반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장, 시설, 그다음에 건설 부분이,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연구실이 들어와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큰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이것이 중첩법에 버금가는 또는 그 이상 가는 그런 스트레스와 부담과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안전 역량 부분, 그러니까 안전 공학적인 인프라라든지 인식 제고라든지 여기는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태조사인데 검사와 연계돼서 실태조사를 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 검사를 못하니까 실태조사를 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초기의 응답률이 32%에서 지금은 거의 100%에 다 와 있죠. 그죠? 실태조사에 보통 표본이 85%면은 거의 퍼펙트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95%에 가깝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응답률이죠. 응답률 말고 신뢰도인데, 허수가 100% 이렇게 응답하면은 그거는 안 하니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여러 형태로 노력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 참여해 주신 그 현장에 계신 안전관리자들, 종사자들한테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1년의 정책이 수립이 되고 대회 대응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도 됐고, 최우수 기관 선정도 과기부가 된 적이 있고, 올해 정기 통계 품질 진단에서 92.5 우수 이렇게 되는데, 이 점수는 굉장히 높은 게 아니라 아주 높은 수준의 점수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안전관리사 오랫동안 준비를 했어요. 16년도부터 직무 모형, 21년도에 법적 근거, 그 다음에 세부 기준해서 1차 시험을 치렀고, 오늘 10시 아마 최종 발표를 했을 겁니다. 근데 140여 명이 이제 합격인데, 요거는 이제 1차적으로 이런 안전에 특화된, 안전에 전문화된 인력을 양성하는 제도가 성립이 됐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기타 합격률, 난이도, 활용도, 활용 방법 이런 것들은 쭉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하고 또 의견을 청취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확산, 오늘과 같은 안전주간 행사, 또 이제 권역별로 다 하죠. 하고 그 대국민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 서포터즈 뭐 이런 것들 쭉 하고 있고요. 학술 부분도 한번 언급을 해야 되는데, 안전관리사 시험을 하면서 시험을 치르면서 저희들도 느끼고 현장에 느낀 게, 여전히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학술적, 학문적 이론책이 굉장히 약하죠. 거의 없었죠, 그죠?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학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또 경험이나 또 갖고 있는 지식들을 체계화해서 이렇게 같이 갈 시점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안전문화 활동 이런 식도 있고요. 교육 부분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많은 정성을 쏟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작년도가 67만 명이니까 굉장한 숫자죠. 수요자 중심의 교육, 유해인자별, 최신 정보, 그 다음에 거기에 각종 마이크로러닝이라든지 플립러닝 같은 교수법이 녹아 들어가게끔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좋은 컨텐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늘려갈 거고요. 그 다음에 최신 정보를 담도록 하려고 하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이거를 모든 학교에서 모든 기관에서 못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현장에서 못 쓴 이유 등은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선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증제, 전담 조직, 환경 이거는 대표적인 자율안전 체계의 그 사업들이죠. 그죠? 인증제 보시면은 우선 수치상으로 확연하죠. 그죠? 확연하게 수치가 좋아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 무엇보다 이건 함께하는 제도지 않습니까? 관리자, 기관, 종사자, 책임자 무엇보다도 CEO들이 참여할 수 있는 꼭 참여해야 되는 그런 그 제도이고 또 인증 결과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이 아니고 꼭 참여를 해서 제도의 효과와 효율을 누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담 조직 환경 개선 요거는 다음 표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인증에는 어쨌든 많은 부분을 개선을 해서 어려움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내년에는 이 제도가 좀 바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지 바뀔 것인지 바뀐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여러분들이 혼란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 개선도 보면은 비록 뭐 교육부에서 하는 시설 그 지원 금액에 비하면은 굉장히 미약하지만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떤 한편에는 굉장히 실질적이고 유용한 그런 그 재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같은 경우 한 14억 가까이 이제 집행을 했는데 이게 어쨌든 누적치로 지금 70억 가까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실효성 있게 집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 제도를 활용하는 기관들은 매년 이 사업에 참여를 해서 뭐 혜택이랄 것까지는 없지만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를 하지 않으면 남의 돈이죠. 그죠? 남의 돈일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저희들은 그 뭐 영세기관 고려하고 그 다음에 그 여기에 충분하진 않지만 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 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뭐 의욕 같은 것도 평가에 반영해서 최대한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런 것들도 여러 형태로 활용을 하면은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런 식의 예시죠. 유용하게 쓰이는 예시고, 전담 조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3년 동안 9천만 원인데 그러면 2억, 3억 가까이 되죠, 그죠? 그러면은 3년 후에는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은 그 과정을 한번 도모해 보자, 이거죠. 그 과정 동안에 시드머니로서 우리가 인력을 한번 써보니까 이런 효과가 있고 효율이 있고 이런 그 재원을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해 보니까 이런 그 좋은 결과가 있다라고 어필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고 근거가 마련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참여해 보자, 이거죠.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인프라, 대행기관, 가이드라인, 특히 가이드라인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연구실 안전법에는 여러 관련 법들이 녹아나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연구실에 특화된 뭐 이런 것들이 갈수록 부족하죠, 갈수록. 앞서 R&D 추세나 다양화했던 것을 보셨다시피, 그래서 연구실만의 고유 특성을 반영된 기준인데 그것이 이제 설치 운영에 관한 기준이죠. 그래서 예전에 저희들이 18년 뭐 그쯤에 시범 기간 거쳤다가 제정을 하고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뭐 공간에서부터 배치, 동선까지 여러 부분에 고민을 해서 73개 준수항목으로 구성이 됐는데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서 연구실 현장 이슈에서 제기됐던 바와 같이 힘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논의하고 고민하고 해서 개선시키려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줄여보는 방안도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저희들이 16년도 언저리서부터 전 그 유해인자 DB 구축 시작을 했어요. 하고서 20년도 이제 코로나 때 추경을 통해서 전체적인 그 전수조사를 했죠. 그래서 현재는 가운데 보시는 바와 같이 요 시스템까지는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그 연구 재료를 입력을 하면은 유해 물질 관련된 정보, 또 어떤 보고, 사고는 어떤 게 있었는지, 그다음에 어떤 교육을 받으면은 유용한지 그런 것을 추천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1차적으로 갖췄고, 무엇보다도 올해 이제 챗봇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을 실시간으로 답변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여러분들 하루에 관련돼서 400회 내외로 여기 질문이 올라오고 답변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만만치 않은 활용도죠. 만만치 않은 게 아니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세이프티 관련된 사이트에서 이렇게 그 활용도가 높은 그런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답변이 불가능한 거,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계속 저희들이 개선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연구실 단위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그 현장 입장이나 여러 가지가 등등 있을 수 있죠. 그거는 그대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법 이행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공학적인 그런 인프라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 부분 좀 개선이 돼 있죠. 물론 이쪽에 역량이 아닌 수준 쪽에, 문화 쪽에 요거는 다른 차원인데 어쨌든 역량 쪽은 상당 부분 개선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차 기본계획 수립을 정립 중에 있고, 그러기 위해서 3차 기본계획의 한계라든지 문제점 같은 것을 한번 되짚어보고 개선 방향을 도출을 했고요. 지난번에 지지난주죠. 11월 10일에 그 현장에서 이런 공청회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모은 것을 반영하는 과정에 있고, 뭐 다른 루트라도 의견이 제한되면은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연구실 개념은 그죠? 연구 활동 전반으로 어떤 물리적 공간이 아닌 연구 활동 전반으로 확대되는 그런 과정이 있고, 또 위험 특징은 앞서 짚었다시피 다품종 소량, 융복한, 비정형화된 연구 활동, 그러니까 매뉴얼 없고, 그죠? 사전적으로 만들어지고, 그죠?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고, 대상 분야는 한 연구실에서 여기 8개 분야, 이제 안전 분야에는 다 거의 한 연구실이 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인적 대상이 굉장히 다양하고 좀 녹록치 않은 인적 대상, 그리고 유기적 조직 갖고 있다는 거 잘 아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안전은 피할 수 없는 뭐 이슈가 되고, 연구실 안전 늦었지만 핵심 안전 분야이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위험 요소 지속 등장,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교수, 전문 연구원, 학생, 그 다음에 점점 우리 안전관리자들 이렇게 계시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인력 규제, 예산, 시설 장비, 그죠? 역량 증가가 안전 수준 문화를 증가시키는 필요 충분 조건이냐 이거죠. 충분 조건은 돼도 필요 충분 조건은 안 되죠. 그 다음에 여러 통계나 사전 연구에서 보면은 별개라는 그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준을 위해서 역량을 갖춰야 되죠. 충분 조건에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수준이나 안전 행동, 안전 문화, 이걸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간단히 가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올 1년 동안 CEO들을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연구 책임자들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갖고 다녔던 건데, 오늘은 그림 보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CEO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 안전지를 왜 여전히 외치고 있냐, 100년도 넘은 얘기를. 그 다음에 인식은 내 일인 것 같으면서 남의 일이고, 남의 일인 것 같으면서 안 할 수는 없고, 그런 사이에 안전은 이런 식으로 포괄적 개념으로 세이프티가 전제되지 않으면 인류고 사람을 위한 뭐고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고, 과학기술 희망사항,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인데 안전을 전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다는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 상간에 이렇게 세상은 복잡해졌고 여러분들은 안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게 이제 그 등급제 후에 절대적인 안전만 하신, 소위 말하는 안전쟁이들이 바라본 연구실 안전입니다. 자, 미흡하고 부족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얼마 안 지나서 개선되고 시스템 획득하고 우수 연구실 인증, 이런 겁니다. 왜 그러냐?
인력 보강하고 등등. 이게 다른 게 아니고 CEO의 관점의 변화입니다. 관점. CEO들이 생각을 바꿔주고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을 해주고 뭐 이런 것도 이루어내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량이 갖추어지는 거예요. 역량. 근데 역량하고 앞서 그 설명드린 수준하고 의식, 행동 같냐 얘기죠. 실천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실천하지 않으면은. 그죠? 환기 시약장, 뭐 위험물 저장소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 이거죠. 보호구, 복도에 실험실에 쌓아놓으면 뭐하냐 이거죠. 안 쓰고, 그죠? 뭐 시약, BSC에 휴무대에 집어쳐놓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극단적으로. 그런데 이런 겁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딴 나라도 다 마찬가지라 이거죠. 그러니까 한번 해볼 만하다는 얘기고, 외국 논문에서 보면 이렇게 똑같다. 규칙이 생산성의 부정적 영향, 규칙이 과학적 발견 절차 방해, 그 다음에 기관과 연구자들이 바라보는 그 안전에 대한 개입 확연하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데이터가 쭉쭉 나온다 이거죠. 안전에 대해서 피해가 관심을 가질 때하고 안 가질 때, 그죠? 보호구 착용률이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그것보다도 더 의미 있는 건 이겁니다. PI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종사자들은, 이거 네버라는 표현이 있죠. 종사자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런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요거는 저희들이 올 초에 안전학회에 제출한 논문이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안전의 대표적인 리더십이 변혁적, 거래적 리더십이죠. 그죠? 요거는 이제 연구실 안전뿐만 아니고 모든 현장에서 적용되는 리더십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명확하다 얘기죠. 안전 행동, 그죠? 안전 풍토 명확하게 영향을 미치고, 여기 보시면은 유의성이 99.99%입니다. 어쨌든 리더십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 데이터를 갖고 온 거고,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어쨌든 법에서 정해준 전담 인력 배치하고 교육 훈련하고 예산 집행하고 이런 역량 구축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안전 문화, 안전 수준, 안전 행동 가져갈 수 있냐 얘기죠. 그것만큼 이런 격려, 함께하고 자원 배분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 PI도 마찬가지죠. 사전 유의인자 분석하고 일상적 이거 충분 조건으로 꼭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안전 관리자들의 가이드에 동의해주고 기관 정책에 참여해주고 이런 노력들, 그다음에 일상화된 안전 관리, 연구실에 특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데이터 가져왔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 이런 생활 속에 보편화된 상식 문화, 연구실 안전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한 발 더 나가자 얘기죠. 앞서 말씀드린 CEO들, PI들의 생각을 바꾸 때를 기다렸거나, 그거는 그들이 스스로 바뀌거나 정책에 의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한번 안전관리자들도 한 발 더 나가보자 얘기죠. 무기를 또 장착을 해서, 그죠? 어디 학교를 갔더니 그 학교 안전공학과 그 모토가 이러이러한 역량을 갖춘 리더형 안전관리자, 이런 게 그 학교 모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자, 이제 리더형 안전관리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리더가 되자, 리더가. 그래서 기관에 안전을 바탕으로 해서 기관을 끌고 갈 수도 있고, 그죠? 안전을 바탕으로 해서 기관을 운영할 수도 있고, 그런 리더가 돼보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하우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 매크로한 관점도 있어야 되고, 내 방식 방법만 고집해서도 안 되고, 그죠? 거기에 키워드 써머리죠. 내 것을 가져와야 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지금 나중에 말씀드린 거는 그 거의 한 챕터 그 내용인데 짧게 이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연구실 안전은 특정인, 우리 말하는 지금까지 해왔던 관리자의 역할, 그거는 명확히 한계가 있습니다. 명확히 한계가 있고 함께 가야 되는데, 자, 요거 데이터만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인데 다음 기회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자, 여기 있죠. 피할 수 없는 분야가 연구실 안전, 그 다음에 연구실별 다양하고 새로운 위험 요소, 교수, 전문 연구원, 학생, 역량 매우 중요하지만 추준과의 직접적 관계 고민해 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생각을 바꿔줘야 되는데, CEO도 바뀌고 PI도 바뀌고 우리도 한번 바뀌어보자라는 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가볍게 터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영희 본부장님께서 연구실 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심도 깊은 정책적인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또 안전 문화 의식을 향상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발표를 들으시면서 이 점은 꼭 좀 질문을 해보고 넘어가야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십시오. 네, 돌아보지 마시고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눈치 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질문하고 싶으셔도 못하실 텐데 현장에 계신 분들께 이 질문의 특권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이 다 너무 잘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수고해 주신 노영희 본부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이렇게 1부 그리고 이어서 2부 사업 설명회까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연구실 안전주간 개회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회식을 시작으로 내일부터는 권역별 안전주간 행사가 진행됩니다. 아울러 이 연구실 안전주간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한 이벤트가 운영되니까요. 끝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연구실의 안전과 또 연구 현장의 소통을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